네, 3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와 이어서 청소년의 생물학적 발달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죠. 1교시에는 이제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 신체 발달과 관련해서 들여다봤다면, 우리가 2교시에서는 청소년의 2차 성징, 주로 이제 성 발달의 특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자아 정체감, 정체성, 그리고 성 정체성 이런 이제 이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의 일상 행동을 보면 상당히 호르몬과 상호 깊은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와서 되돌아보면 그러한 이제 호르몬과의 상호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면 내분비물인데 우리가 특정 신체 기관에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작용하고 그러한 화학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혈액을 타고 전달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기관, 표적기관이 있죠. 그 기능을 촉진하기도 하고 호르몬이 억제하기도 하고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몸의 여러 이제 생리작용들을 조절하기도 하죠. 호르몬이.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호르몬이 조절하는 호르몬 작용을 보면 우리가 생식 활동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성장 발달을 조절하기도 하고 혈중 수분 농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해질하고 이제 영양소 등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도 하고 세포 대사 조절도 하고 신체 에너지의 균형 유지도 합니다. 이게 이제 나무위키를 참조해서 호르몬의 작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작용을 많은 작용을 하죠, 호르몬이. 그리고 또 신경계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은 극미량이 분비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 극미량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큰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신중하게 진단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질환이 대부분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생긴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작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청소년들의 일상 행동과 호르몬의 상호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생활 스트레스 및 감정에도 민감하고요. 그리고 식습관과 운동, 성 관련 행동 등도 호르몬의 변화를 또 일으키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스트레스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학업 스트레스가 크죠. 대학 입학을 앞두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신체 이미지, 왜곡된 사회적 이상을 주입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신체 이미지가 왜곡되면 결국은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습관의 문제도 왜곡되고 운동도 너무 이제 제대로 된 운동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게 호르몬의 변화를 오히려 또 작용한다는 것이고요. 청소년 성장에 관여하는 이제 호르몬으로 이제 어떤 안드로겐, 이게 남성 호르몬이고요.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입니다. 이 안드로겐 중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서 키 성장과 생식기 그리고 목소리의 성숙과 관련된 것이고요. 에스트로겐 중에는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해서 여성의 골격과 가슴 그리고 자궁의 성숙과 관련돼 있다고 그럽니다. 청소년기의 성의 성숙 이게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나 영양 먹는 거 그리고 사회적 요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회 부정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여성은 특히 영양 상태 상당히 영양 상태가 개선되면서 이게 이제 성적 성숙을 앞당기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앞당기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의 이름을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청소년기의 2차 성징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 해서 내하수체 전엽에서 나온 내하수체가 전엽과 후엽이 있는데 전엽에서 여성의 성선인 난소와 남성의 성선인 고환을 자극하고 이 부신이 이제 콩파드에 있는 뇌분비샘인데 이 부신에서 안드로겐 합성에 필요한 효소 여러 가지 이제 17알파 다시 수산화 효소 이게 수산화 효소고 17-20은 분해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성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게 이제 내하수체 호르몬 이게 이제 그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도 있다겠죠.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되면 뼈 연령이 갑자기 증가하고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의 성장판이 빨리 닫히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뇌하수체가 뭐냐 보니까 간 내에서 뇌의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셈이다. 이게 뇌하수체인데 그 위에 이제 뇌하수체 위에 시상하부라고 하는데 여기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가지 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장 호르몬, 성선 자극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게 성호르몬 분비 시점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기량작용 여기서 기량은 심각하게 핍박하여 막는다. 막는다는 의미니까 반대작용을 한다. 뭔가 다른 작용을 상쇄하는 작용을 한다. 이런 의미로 기량작용인데 그러면 이게 성호르몬이 빨리 분비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저하시킨다, 반대한다, 상쇄시킨다. 그런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성호르몬이 분비가 빨라지면 오히려 성장 호르몬 분비는 저하된다. 이렇게 역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장하고 상당히 중요하죠. 청소년의 신체 발달과 청소년의 성적 성숙과의 이 상관관계가 역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청소년기는 성별에 대한 차이와 더불어서 생식 능력도 이렇게 수정 능력이죠. 이게 생기죠. 이 시기에.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항상 그 청소년기에 급속한 신체적 급성상 그리고 성적 2차 성징이 나타나면 한동안 혼란스러움을 겪게 마련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상당히 이게 이제 심리적인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2차 성징이 시작되면 이 사춘기라는 게 보통 이제 청소년기를 사춘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걸 라틴어에서 퍼버터스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퍼버티죠. 그래서 사춘기는 성의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고 이 요인이 인종이나 유전적 요인이나 사회 경제적 수준, 영양과 운동 상태, 그리고 내분비 결합 물질이나 보건 수준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숙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측면이냐, 여학생 나쁜 측면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학생의 평균 초경 연령이 약 12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는 14.1세였는데 그냥 2년 이상 여러분 빨라진 거죠. 이게 이제 사춘기 시작 시기가 남자보다 여자가 상대적으로 좀 빠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초경 연령이 거의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빨라졌습니다. 사춘기 여학생의 성성숙 시기 시작점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초경 연령으로 여자 청소년의 적용은 일정한 체중이 도달하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조숙증이란 말이 나오고, 그 성조숙증은 소화 비만하고 연계되어 있고, 이게 이제 성적 에너지, 성의 성숙의 시기가 빨라지면 이 성장 호르몬이 적게 분비됨으로써 신장과의 상관관계도 있다는 연구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조숙증은 여아인 경우는 8세 이전에 유방이 발달하고요. 남아인 경우는 9세 이전에 고환이 발달하는데, 이게 이제 진성과 가성이 있습니다. 이게 뇌하수체, 아까 봤죠? 뇌하수체에서 성호르몬이 활성화되면 이건 진성성 조숙증이라고, 뇌하수체 성호르몬 비활성화됐는데 다른 원인에 의해서 성조숙증이 나타나면 가성성 조숙증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소화 비만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유아기부터 사춘기까지 연령대에서 체중이 키별 체중보다 20% 이상인 경우는 비만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면 성조숙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봤지만 키 성장의 부진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관심을 갖는 건데, 비만 여아에겐 사춘기가 비교적 일찍 시작되고 초경도 빠르게 나타나죠. 영양 결핍을 하게 되면 오히려 초경이 또 늦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체내의 지방량 축적은 사춘기 시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 역할과 성성숙이라는데, 우리가 청소년기의 성 역할, 젠더롤이죠. 성 역할을 처음 습득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 역할은 성의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청소년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맞는 사회문화적 정의와 기대를 혼합해서 기능을 발휘하는 여러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성숙을 보이는 남학생인 경우에 보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족도가 높아지고 교육 관계에서도 더욱 원만하고 학업 성취도도 비교적 우수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신체 성숙과 신체적인 발달과 관계에서도 남학생이 이제 그런 약간 운동 능력이 뛰어나면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숙도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여학생들의 경우 조숙과 만숙의 영향이나 결과가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학생의 이런 성적 발달은 결국 개인의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부적응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 낮은 자존감, 심지어는 우울감을 가지게 되고, 이게 이제 사회 불안과 공격성, 반항 행동 등, 이게 이제 통틀어서 문제 행동이다. 문제 행동이다. 이렇게 그 문제 행동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문제 행동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경을 이미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느끼고 인지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잘 유심히 그리고 유의해서 볼게, 이 논문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사춘기 진입 시기에 일상생활 경험 후 초경 여부에 따른 차이, 이를 보면 이게 우울증과의 관계도 이렇게 보면 초경 경험 집단이 있는데, 학업 활동과 적극적 여가 활동 중에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초경 경험 집단이. 그래서 이제 거기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 혼란이 계속 지속됨으로써 부정적 정서까지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게 우울증 수준도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초경 경험을 해서 이게 인지 수준까지 바로 낮아지느냐, 그것은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인지 수준이 낮으면 우울증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이제 인지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 정서,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인지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 인지적, 사회적 발달 속도, 우리가 어떤 것을 심리적으로 뭔가를 인식하고, 인식하는 그 인지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질서나 규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 내면화하고, 배우고, 사회화되고, 그래서 사회적 발달을 하는데, 거기 그 속도하고, 신체 발달 속도가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심리적 부적응의 상태가 있고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대인 관계까지도 부적응의 문제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성숙의 시기는 청소년 발달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숙의 시기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아까 우울감이나 부적응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 개인의 성숙 정도 또래와 비교가 보통 되죠. 그래서 이게 심한 격차가 있으면 청소년들 스스로가 강한 이질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심리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이게 남보다 일찍 성적 성숙을 경험하면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그게 심하면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여성들이 좀 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빠르고 또 그 중에서도 더 저숙증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뭐 유방이 발달해서 거의 신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또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그런 문제도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에 녹여서 그걸 이제 잘 이해시키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덜 나타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저숙한 이제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를 보면 이게 이제 자신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인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을 통해서 실제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뭔가를 이게 적응한다. 이것은 소극적인 대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 그 적응 관점보다 우리가 대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 역량, 이런 걸 기르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이제 저속한 여자 청소년들의 문제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 원인이 개인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개인이 문제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 개인을 따돌림하고 비난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사회에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나 위에 타자죠. 왜 그러냐면 이 사회가 우리가 신체 이미지에서도 봤듯이 사회가 이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고 그것을 계속 우리한테 이제 광고나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어, 그것을 강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내면화하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그것을 빨리 습득하는 청소년들은 그런 부분들이 이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기준에 벗어나면 그 이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원인이 본인에게 이제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 개인의 책임으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따돌림의 원인이 개인한테 있다. 사회에는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성인 남성에게 우월한 지위가 주어지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성인 여성이 되는 것, 일찍 성인 여성이 되는 것은 스스로 유리하지 못하다고 단정짓는 태도를 또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숙한 여자 청소년들은 굉장히 낮은 적응 수준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숙한 또래 여학생이 다른 또래보다 사회적 적응을 잘하고 안정된 자기 개념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자존감과 자기 확립을 하는 그런 저숙한 여학생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제대로 어, 왜곡되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어,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의 성 발달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이러한 이제 성 정체성의 문제도 중요한데, 청소년기에 반드시 확립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도 있고, 결국은 성 정체성, 신체 발달에 따른 그 적응 능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건전하지 못한 성 정체성과 성 의식을 갖게 되면 그러한 이제 그 관련 행동이나 정서적인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이제 성적 이탈 행동, 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개념과 태도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청소년 시기의 성적 정체성이 불확실해지고 건전한 성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면 성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거나 일탈 행동을 하거나, 선제는 이제 일탈 행동이라고만 했지만 이게 이제 범죄 행동, 비행 행동, 이런 행동들을 문제 행동이죠. 다 합치면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성 정체성이 불분명하면요, 오히려 이성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자발적이지 않은데 호기심에 성 접촉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 정체성, 성 주체성, 성 동일성, 이런 같은 표현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성 정체성은 1964년 스톨러에 의해서 창안됐다고 합니다. 이 개념이. 그래서 성 정체성은 성별,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별을 젠더라 하는데, 그러한 젠더에 대한 자아의식, 자기를 바라보는 성적 측면에서의 방식, 자아의식을 말하는 건데, 이건 성 역할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성 역할과 일치된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보이거나, 그러한 외모를 꾸미면, 이게 이제 그런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로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식과 성 역할은 약간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매우 이제 부정적일 때, 부모에 대한 저항이나 반항의 한 방편으로 일탈적인 성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첫 성 경험은 황급하게,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애정이 없는 상대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육체적, 심리적인 상처가 되고, 다음 성적 관계에서도 이 불안과 공포를 계속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성 일탈 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려면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 그리고 행동 규범 등으로 성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청소년들 하여금 육체와 정신의 건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죠. 이 돕는 게 정확하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교육 시스템 안에서 성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강조하고 싶어요. 보통 이제 어떤 행동 기법은 우리가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생애 주기별로 인간이 행동 기본들을 배우고 내면화하고, 그를 통해서 사회화 되는데, 이 행동 규범이 여러 차원의 규범이 있죠. 이게 도덕 차원, 윤리 차원, 정의 차원, 법의 차원,
이런 차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도덕과 윤리로 혼용해서 쓰기도 하죠.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도덕은 내면적인 측면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쁜 선호 관계, 좋고 나쁜 그런 것을 도덕적이라며, 윤리적이라는 것은 약간 사회적이죠. 더 외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도덕적인 가치가, 좋아하고 나쁜 가치가 어느 집단, 외적 사회적으로는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어떤 사회에서는 그 사회가 선호하는 가치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까지 이제 가치 기준이 시비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까지 넘어가죠. 이걸 이제 윤리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를 더 나아가서 또 뭐 옳고 그름이 어떤 희소성의 원칙에 매여 있는 모든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 몫을 나눠주느냐,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의롭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 의로움을 논하는 게 정의 영역입니다. 정의 영역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의로운 것을 떠나서 뭔가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 지키게 하거나 강제로 지시하거나 강제로 따르게 하거나 그런 경우에 그 강제성이 부여된 일종의 지시, 여기까지 나아가면 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기범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심지어 또 종교 영역도 있고 관습의 영역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동기범이라는 게 이미 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돼 있죠. 각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행동기범을 성적인 행동기범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덕 차원이나 윤리 차원이나 정의 차원이나 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성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그런가 하면 이러한 육체적인 성적 관념과 또 정신의 문제, 여러분 정신은 이 정자가 정미소 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미소에서는 별을 이렇게 쌀개를 벗겨내죠. 그러면 알맹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정이다. 이 알맹이다. 이래서 이게 이제 그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육체와 구분되는 정신. 이게 이제 별도의 정신의 마음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리의 영역이고 나중에 이제 이 심리와 육체와 정신의 어떤 건강한 조화, 이게 서로 맞아야지만 이게 이제 적정한 교육이 받아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 정체성이 제대로 갖추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청소년의 생리적 발달을 쭉 이렇게 봐왔죠. 신체적인 발달, 급속한 신체적인 발달, 그리고 이제 또 성적, 2차 성적이 나타나서 굉장히 성적 발달, 이렇게 생리적 발달을 하는데 이게 결국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또 생리적인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호 작용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생리적인 게 별개, 심리적인 게 별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생리적 발달이 심리적 변화와의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급격한 신체적 성장이 이루어진 청소년 초기의 남자들은 신체 각 부분이 성장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의 어색함을 경험합니다. 너무 급격하게 발달해 인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어색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라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자아 존중감을 떨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보다 성장 급증기를 2년 정도 더 빨리 하죠. 이게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여자들끼리도 상당히 이제 성저숙증이 빨리 오면 그것도 약간 서로 따돌림의 경우도 생기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여자 청소년의 관심사는 대부분 과체중에 있으니까 신체 변화 과정에서 2차 성징이 동반되면 이걸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체 이미지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2차 성징하고도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결국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죠. 특히 이제 이 시기에 신체 성장이 발달하기 때문에 균형감 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결국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에 해치고, 그 건강을 해친 것을 넘어서 정신적인 건강, 정신건강,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춘기의 성호르몬 분비 증가는요, 뇌신경세포의 변화에 의해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남자는 충동성을, 여자는 우울 정서를 더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시킨다고 그렇고, 이러한 공격성과 문제 행동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호르몬 분비나 뇌신경세포 변화가 직접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춘기에 발생하고 증가하는 가족과 친구 관련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그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는 더 많다고 그러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결국은 오히려 사춘기에 일어나는 성호르몬 분비 증가나 뇌신경세포 변화에도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 생리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기도 한다는 것이죠. 2차 성징과 신체적 급성장, 결국은 이거의 신체적 자아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 이런 정서적 불안감을 심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죠. 더 나아가면 이게 불안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뭔가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러면 회피할 수 없고, 또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을 때 불안과 긴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래 2차 성징과 신체적 급성장은 청소년기의 당연한 발달의 특징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불안으로 끌고 와서 심지어는 이게 이제 긴장이 너무 고조화되면 이게 이제 불안 장애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뇌분비, 이렇게 이 긴장과 불안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뇌분비선의 발달과 함께 호르몬의 급격한 증가는 청소년들에게 민감하고 감상적이며 또 통제 불가능한 성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이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본인들이 사회적 가치, 신체가 이미 성장하고 성적인 그 생식 능력도 갖추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갖은 사회적 가치의 변화, 그리고 자아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청소년기에는 정서적으로 큰 변화가 결국은 기성세대와 기존 사회에 대해서 반발심과 욕구 불만을 증가시키는 그런 또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게 더 강화되면 심리적 갈등과 욕구 불만이, 정서적 불안정이 극대화되면서 결국 학습과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게 되고 부적응으로 나타나고 대인 관계에서도 악영향으로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 조절을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또 발생해서 이른바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이제 초경 경험을 하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사춘기 적응이 어려움을 좀 더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여자 청소년이 성숙해지고 더욱 여성스러워진다, 여성다워진다.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고요. 또 부정적인 느낌으로는 우울감, 불안 등 정서적 문제를 동반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2년 정도 더 빠른 성장을 하면서 또 초경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종합해 보면 청소년기의 생리적 발달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 변화는 어, 생애 주기별로 당연히 청소년이 겪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그럼으로써 그에 대한 청소년기의 통찰이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문제 행동이 나타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계속 성인기에도 그 과업을 그러니까 결국은 성 정체성과 자아 정체감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또 왜곡되게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과업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면 반드시 성인기에도 그 과업, 미성취한 과업으로 문제 행동들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결국은 그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건너뛰지 못한다는 것이 또 우리가 생애 주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년기에 맞는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특성을 바탕을 둔 과업을 반드시 성취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녹여서 교육을 해서 그런 통찰을 하게끔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역할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 과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청소년들의 어떤 생리적인 이해 그리고 심리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3강은 이걸로 하고요. 4강에서는 청소년의 인지, 정서, 도덕성 발달 이 부분을 볼 텐데 도덕성 발달은 약간 사회적인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심리, 사회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생리적인 것은 3강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제 심리적인 측면, 인지, 정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도덕성 발달도 심리와 사회가 이렇게 맞물려 있지만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요. 네, 지금까지 강의를 듣느라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